자, 이제 라오스 불교, 캄보디아 불교, 그리고 베트남 불교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방글라데시인데요. 방글라데시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도가 영국 식민지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말하자면 해방이 되면서 힌두 교도들이 이제 현재의 인도 이렇게 했고 이슬람 믿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하고 싶었지만은 워낙 종교가 다르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파키스탄 해가지고 독립을 했는데 저쪽 이제 남방 실론 지역은 또 불교였죠. 이렇게 세 나라로 나뉘어졌는데 파키스탄이 이제 인도 대륙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이렇게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했는데 동파키스탄이 또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독립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방글라데시가 됐나 봐요. 거기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슬람권인데 현재 해방됐을 때 이슬람권에서 사는 힌두교도들은 인도 본토로 많이 가고 또 인도 본토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은 또 파키스탄 쪽으로 많이 오고 이렇게 이동도 되고 그랬나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부 다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불교도 이제 이약 하나만 있기는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을 건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인도의 인구예요. 인도 인구가 지금 14억 명이 넘어가지고 아마 세계 최고가 인구가 많은 데가 중국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인도가 더 많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14억 명도 어마어마한데 파키스탄은 그렇게 땅이 인도만큼 크지도 않은데 2억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2억 명이 좀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지 인구 생산성이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줄어서 걱정인데 배워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구가 많아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구 2억 명이나 되는 방글라데시 얘기를 좀 불교 입장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제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속에서 불교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직접 가보면은. 그러게 이제 작가님도 대충 그 배우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방글라데시는 인도거든, 인도. 응? 인도란 말이에요. 인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영국 식민지 끝나고 이제 독립하면서 이제 그 누굽니까 간디 마하트마 간디 같은 분은 그냥 하나로 현재 인도 뭐 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하나의 인도로 이렇게 이제 되기를 원했고 또 이제 진나 같은 사람은 여기 다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지 그 사람은 이제 파키스탄으로 이제 가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그 카슈미르 분쟁이란 것도 다 그거거든요. 한쪽은 힌두교 한쪽은 이제 이슬람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글라데시만 놓고 본다면은 그쪽 지역에 그쪽 지역에 이제 이슬람 그 인구가 많았어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방글라데시라는 것이 원래 벵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타고르 있지 않습니까? 라빈나드 타고르. 타고르가 원래 다 벵골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인도 쪽으로 서벵골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캘카타라고 그래서 콜카타라고 그러죠. 콜카타. 인도 영국 식민지 때 수도가 이제 콜카타였거든. 캘카타. 거기가 이제 벵골인데 그래서 그쪽은 이제 서ben골이라고 그러고 저 방글라데시는 이제 동ben골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언어가. 인도는 그 주가 한 28개 되는데 언어가 아주 많습니다. 뭐 인도 돈도 보면은 돈의 그 표시가 16개 언어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그 주가 28개인데 주요 언어가 16개, 16개.
그리고 영어가 왜 영어를 쓰냐면은 주와 주끼리 말이 안 통하니까 영어를 가지고 공용어로 쓰는 거야, 공용어로. 그리고 이 북쪽은 이제 힌디어를 쓰고 있지만은 또 저 남쪽에서는 그 힌디어를 반대하거든. 타밀어, 타밀어를 쓰고 말이지. 그러니까 남쪽, 북쪽 사람이 만나면 같은 인도지만은 말이 안 통하니까 영어를 쓰는 거야, 인도가. 뭐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 인도식 영어. 인도식 영어를 알아들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인도식 영어를 알아들으면은 세계 어느 나라 영어도 다 알아들어요. 그 17세기, 18세기 그 영국식 영어거든, 그게. 근데 영국은 지금 말이 굉장히 그 진하고 발달해가지고 또 영국식 영어는 지금 달라, 현대 영국식 영어는. 근데 인도는 아주 몇백 년 전 영국 영어를 갖다 쓰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인도에서 이것이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인도식 영어가 돼버린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갈라질 때 간디 같은 분은 이제 하나의 인도를 원했지만은 어쨌든 뭐 이제 갈라지게 되고 진나라는 분이 이제 파키스탄으로 가가지고 이제 총리가 되고 그래서 방글라데시도 보면은 그쪽에 이제 무슬림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것도 이제 갈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의 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이 되고 또 지금의 방글라데시는 동파키스탄이 됐는데 그것도 또 불편하잖아. 가운데 인도 대륙이 아대륙이 이렇게 있고 말이야. 이쪽 저쪽. 그래서 그냥 독립을 한 거야. 해가지고 이제 방글라데시라고 이제 나라가 이제 독립을 해서 하나의 나라가 됐는데 알고 보면은 지금 인도 그 캘카타 지역 벵골 하고 똑같다고 사람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문자도 똑같고 그래서 참 이게 어, 참 비극적인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인구가 이제 2억 명이 되고 이제 인도는 지금 그냥 공화국이야. 공화국인데 여기는 이제 인민공화국이라고 인민국. 일종의 뭐 공산사회주의지. 그리고 이제 종교는 무슬림이 아주 다수고 말이야. 불교는 이제 극소수가 돼버렸습니다. 극소수가. 그러나 옛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그 방글라데시가 이제 저 부다가이나 이런 데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만은 어쨌든 아주 부처님이 그 활동했던 데하고 가까운 데예요.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거리상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생전에 제세시에 그쪽에도 이제 가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처님이. 그리고 어쨌든 한 현재 그 방글라데시 쪽이 그 불교가 아주 왕성했던 곳이에요. 왕성하고 그냥 빨리어가, 빨리어가 그냥 그 말하자면 국어나 다름없는 그런 정도로 한 7, 8세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고 또 그 현재 방글라데시 지역 출신 그 고승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거기에 또 유명한 그 나란다 대학에 버금가는 팔라 구타 왕조 때부터 이제 불교가 이제 왕성하게 이제 됐습니다만은 빨라 왕조 때 같은 때는 거기가 완전히 그냥 불교 그냥 센터거든 센터 센터고 불교 대학도 큰 게 지금 방글라데시 그쪽에 이제 유적이 있고 합니다만 또 방글라데시 출신 그 유명한 아티샤라고 이분은 아주 그리고 이제 밀교가 이제 흥했지 그쪽은 그러니까 인도 불교라는 것이 부처님 이제 초기부터 약 한 이제 500년간은 이제 부처님 승단이 이렇게 이제 쭉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기원 후 한 4세기, 5세기가 되면은 이제 대승불교가 또 같이 공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4, 5세기가 되면은 후기 대승불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밀교 시대가 이제 오는데 그러니까 상자부 부파는 이제 스리랑카로 이제 아예 가버리고 예? 순수한 테라바다는 그래가지고 스리랑카가 거기서 이제 삼장도 이제 편집이 되고 싱할라 문자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다고사니 뭐 이런 분들이 남인도 분들이지만은 이제 스리랑카 가서 이제 공부를 책도 저술하게 되고 말이지. 왜냐하면 상자부 이제 그게 다 그리 가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인도 땅에는
이제 부파불교도 뭐 조금 있었지만은 어쨌든 대승불교 그리고 이제 4, 5세기 되면은 이제 후기 대승불교가 이제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불교를 그 12세기 초에 이제 불교가 이제 초토화가 돼버렸지만 이슬람이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 7, 800년간.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제 인도 불교를 유추할 때 특히나 미얀마 불교를 보면은 이제 인도에서의 초기 불교를 갖다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티베트 불교를 보면은 이제 인도에서 한 5세기 이후에 한 10세기까지의 그 불교를 갖다가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불교라는 거는 거의 뭐 한 7, 8세기까지도 이제 인도의 모든 그런 전통이 들어왔잖아요. 상자부도 들어왔습니다. 그 설일체 이부라는 것이. 그러나 중국에 그 당시에 전해질 때는 이제 기원 후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생긴 지 한 500년 후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막 대승불교하고 막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 테라와다도 아가마라고 그래가지고 아가마, 아함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상자부거든. 그게 막 같이 들어온 거라 중국은 막 같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대승불교가 그냥 거의 뭐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인도적인 어떤 그 불교 전통이라든지 요소 같은 것은 중국 불교에서 이제 사라져 버리고 중국식 대승불교 내지는 선종이 이제 석권해 버렸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선종, 당송 시대에 그 이전에 이제 물론 교학불교가 돌아왔습니다만은 선종이 이제 지금 석권해 버린 거 아닙니까? 구산 선문이 말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식 대승불교 내지는 선종이 지금 우리나라를 갖다가 우리나라 불교를 갖다가 이렇게 석권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지. 그렇지만은 이제 테라와다라든지 티베트라든지 이런 거는 인도 불교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그 초기 불교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그 후에 망할 때까지는 이제 대승 후기 대승 불교 밀교가 성했던 곳이라고 밀교. 그러니까 자연히 그 시대에 따라서 이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원효대사 같은 그 어떤 교학 불교지 않습니까? 이론적인 말이지. 그런 그 대 아주 이제 성사가 나오지만은 지금 또 중간에는 뭐 선사들이 나왔잖아요. 응? 보조 태고 같은 이런 분들 또 조선시대는 서산대사 같은 분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그 불교의 주류 불교를 이제 하는 분들이 이제 등장해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도 이제 그 당시에 그 7, 8세기 이런 때는 이제 밀교에 말하자면 대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티사 같은 분이 이제 그때는 그 인도네시아 팔렘방에 스리비자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의 어떤 그 불교 이론을 갖다가 이제 전했단 말이에요. 주로 금강승 바지라야나 밀교를 갖다가 밀교라는 건 뭐 잘 아시다시피 예? 대승불교하고 힌두교하고 이제 짬뽕된 거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티베트 불교라는 거는 이제 초기야 초기. 6세기, 7세기, 8세기 이때부터 막 들어간 거니까. 그래가지고 막판에 나란다 학통이 그냥 완전히 티베트에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전달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제 그 승가가 후기 대승 불교, 밀교 그리고 이제 날란다 학파가 그냥 그대로 그 전달이 된 거거든. 이식이 돼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중간 유식이 세다고 티베트 불교가.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 출신 아티샤라고 하는 이 고승이 이제 제자를 그 보내고 해가지고 까담파라는 그러니까 우리 중국의 이제 한역이 현장법사가 이제 신역 아닙니까? 신역. 그 이전에는 다 구역이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까담파라는 거는 티베트 불교에서 신역이야, 신역. 그 이전에 뭐 닉마파, 가교파 이런 거는 이제 옛날 구역이고 구역. 그리고 지금 다라일라마가 소개했는 갤르파는 중세 시대에 이제 생긴 종파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7, 8세기 이런 때, 그 아티샤, 인도 본토 말하자면, 현재 방글라데시 쪽에서 활동했던 그 밀교, 가서 이제 카담파라는 어떤 그 학파를 갖다가 새로 만들 정도로 이제 밀교를 그 전수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방글라데시 출신 아티샤를 갖다 대단한 아주 그냥 조사로 이제 여기죠. 그러니까 그 빨리어 같은 것이 대단했지, 이제 지금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이 이제 인도를 갖다가 이제 초토화시켜버리고 같이, 그때는 뭐 방글라데시도 다 인도니까 이제 그래서 그냥 망해버린 거야. 망해버리고 이슬람이 그동안에 쭉 이제 석권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대승이었지, 방글라데시 불교가 그 땅 그쪽 지역이. 그러나 이제 그 후에 다 이제 토화가 됐다가 이제 캘카타에 그 벵골 불교란 것이 이제 생겼어요. 이제 영국 식민지 때 겨우 그게 좀 남아 있었어. 그 방글라데시 뭐 이런데 그 어디 오지에 말이지.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서서히 이제 소생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부흥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세 방글라데시 불교는 이제 테라와다 불교가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테라와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글라데시 불교라는 것이 그 수도가 다카입니까? 다카가 있고 제2 도시가 이제 찌따공이라고 있거든요. 저쪽으로 조금 다카에서 저 미얀마 쪽으로 가다 보면 찌따공이라고 있는데 항구 도시지. 거기에 보면 그 산악지대가 있어요. 미얀마 국경 쪽에. 그쪽에 주로 그 이제 불교가 거기에 집중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수민족들이 어떻게 보면 뭐 준마족이니 뭐 창마족이니 그래가지고 그 산악지대, 산구릉지대에 있는 분들이 지금 불교를 지금 이제 신봉을 하고 있죠. 그것도 뭐 한 200만 정도 되지, 300만. 그러니까 오늘날의 방글라데시 불교라고 그러면 옛날 그 아리안족의 불교가 아니고 좀 다르지, 이제. 그러나 현재 방글라데시 불교라는 거는 이제 상자부 불교다, 주류가. 그리고 아주 어렵게 이슬람들 속에서 지금 생존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어, 아주 그 어렵게 지금 명맥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방글라데시가 경제적으로 또 약하잖아. 경제적으로 인구는 많은데 땅덩어리도 그렇게 크지도 않지. 이러다 보니까 그냥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소수 종교로 말이지. 그래서 불교가 힘겹게 지금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그거 도와줘야 되고 하는데, 그나마 제2도시 찌따공그에 가면은 산악지대에서 이제 그 불교가 지금 생존하고 있죠. 고 아주 어렵게.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태국 불교 같은 데서 이제 많이 그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또 현재 그 인도의 벵골 calcutta 쪽에 이제 그 벵골 불교 협회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굉장히 그 약화돼 버렸어. 왜냐하면 주류가 벵골 불교라는 것이 주류가 이제 그 영국 식민지가 끝나고, 영국 식민지 때는 캘카타가 이제 수도였지만 끝나고 이제 그것이 뭐 저 끝나기 전에 이제 델리로 수도가 옮겨가 버렸지 않습니까? 인도는. 그리고 그나마 벵골이 또 두 개로 갈라지고 말이지. 서벵골, 동벵골로. 이 동벵골이 지금 방글라데시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서ben골에 있는 그 불교라는 것은 나도 이제 가봤습니다만, 이쪽 저쪽 다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교세가 약화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서 와서 지도를 해주더라고. 자기들 말이 같아. 문자도 같고 말도 같고. 응?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방글라데시 불교가 그나마 캘카타에 와가지고 그 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고,
그 타고르가 이제 벵골 사람 아닙니까? 타고르 시인, 우리 작가님이 좋아하는 말이야. 라빈나 타고르. 그 대학도 있고 또 거기 그 인도 국가를 또 지었잖아요. 노벨 수상자고 말이지. 그래서 현재 참 방글라데시를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응?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불교라고 그럴까? 응? 작가님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조선시대의 조선 중후기의 한국 불교, 조선 불교 생각해 보셨어? 산중으로 들어 밀려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얼마나 그 소수 종교가 돼버렸냐고. 유교가 그냥 득세를 해버리고 고려시대 그렇게 왕성했던 불교가 말이야. 조선시대.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불교가 지금 소생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부흥을 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어느 나라 어떻게 될란지.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글라데시가 그런 상황이라고. 응? 상자부 중에서 이제 어디입니까? 스리랑카는 그런 대로 또 다 소생했고 미얀마 막강하고 타일랜드 막강하고 라오스 뭐 캄보디아 또 인도도 지금 막강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방글라데시 불교란 말이에요. 상자부 전통을 이제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베트남 불교도 이제 왕성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 불교도 지금 어마어마하고 또 티베트 불교도 지금 나라를 잃었지만은 인도에 지금 티베트 불교가 엄청나 지금. 응?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인도 그 후기 대승불교 그걸 그대로 가서 인도 땅에 가서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중국 땅에 이제 티베트 본토에도 이제 뭐 티베트 불교가 이제 왕성하고 또 중국의 저 청하이성이라 청해성이랄지 칭하이라고 그러지 난주라든지 색천성 같은 데도 어, 중국 치하에 있지만은 티베트 불교가 어마어마하거든. 언젠가는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비구니들이 있는 티베트 비구니들이 있는 중국 본토 그 야칭스라고 하니까 한 3만 5천 명에서 4만 명이 집단적으로 거기 모여서 수행하고 있고 또 오명불화관 거기는 한 5만 명 돼. 뿐만 아니고 청해성, 사천성 뭐 또 어디입니까 감숙성 이런데 그 티베트 불교가 많아요. 중국 땅에. 그다음에 또 몽고, 내몽고 말이지. 그리고 일본 불교는 다음에 또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 일본 불교는 완전히 지금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독특한 그 상황을 지금 종파불교로서 말이야 건실하게 좀 하고 있지. 참 우리나라 불교가 이제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방글라데시 불교가 참 안타깝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장 어렵게 지금 에, 생존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인도, 스리랑카, 또 라다크 했죠. 우리가 라다크, 그다음에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제 지금 방글라데시.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한 시간 정도 이제 한다면은 인도네시아 불교, 필리핀은 불교가 없고 사찰 하나가 있더라고. 하나가 마닐라 가보니까 그것도 중국 화교 불교가 화교 사찰이 하나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이제 화교가 좀 있어요. 중국 화교 불교가 좀 있고 대승불교지. 그리고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가 또 있어.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에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도 이제 테라와다가 있고 또 화교 불교가 좀 있고 미미하긴 하지만 다 이제 말레이시아도 이슬람 국가고 인도네시아도 이제 이슬람 국가. 또 필리핀은 이제 카톨릭이 세지 카톨릭이 세고. 이런데 불교를 좀 이제 한번 이제 또 소개를 이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거의 다 동남아 불교
인도, 스리랑카, 동남아 불교를 거의 뭐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 티베트 불교를 한번 또 할 수 있겠고, 중국 불교, 일본 불교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방글라데시 불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현재. 예? 그래서 우리 불교도 어떻게 지금 뭐 그런 것을 안 느끼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느끼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기다. 예, 지금 상황에서 이 불교라는 것이 어떤 민중이 없는 종교란 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민중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것이고 그 민중을 위한 종교가 돼야지 우리 불교를 위한 불교가 돼서는 안 되거든. 중생을 위한 불교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중생들에 맞는 불교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중생에 맞게끔, 중생들에 맞게끔, 근기에 맞게끔 이 틀을 바꿔야 되고, 틀이 우리가 안 맞다 그러면 또 우리가 앞서간다면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사회 중생들을 거기 그리 오도록 해야 되고, 그게 서로 안 맞아 버리면 자꾸 이제 끌려가게 되고, 쉽게 말하면은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어? 현상이 돼 버린다. 종교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그러면 그 종교를 예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거의 다 지금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뭐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은 불교 내지는 스님들이 그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그 국가의 지도층이고 지도 이념을 갖다가 여론 형성을 하는 분들이다.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지금 이제 말빨이 서야 되는데 우리는 물론 문화재는 많지. 문화재 같은 거는 이제 많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대의 어떤 이념과 어떤 그 지도 이념을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 정신적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작가님은 전문가니까 한마디 해봐요. 어?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뭐 한 두어 번 이야기를 했는데, 불교의 그런 출세관성, 그러니까 세간을 넘어가는 건 좋으나, 세간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불교가. 그러나, 현대 사회는 세속 사회고, 세속이 기준인 사회잖아요. 역사적으로 근현대라고 해서 르네상스를 지나서 근현대가 열린다는 것은 세속화가 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속이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기본적으로 세속은 번뇌의 세상으로 보고 초월해야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속이라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니고 불충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을 가지고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건 맞아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쾌락을 아무리 누려도 열반이라고 하는 최상의 행복 상태는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속이 나쁘냐? 그건 아니고, 악한 세속도 있고, 선한 세속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선 봉행하면서 성실하게 소유하고, 자기 능력만큼 재산을 가지고 능력만큼 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다만 그것이 열반이라고 하는 최상의 행복에 비해서 유한하고 좀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중간 나쁜 세속, 좋은 세속, 초세속 이렇게 세 가지 3층 구조로 볼 때 불교는 3층을 너무 강조하다가 2층을 무시하는 세상에서 선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소유하는 사람들 이거를 무소유라고 그러면서 계속 탐진치를 없애라고 그러면서 그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했지 건강한 소유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게 지금 뭐 내가 있는 재산을 다 버릴 수도 없고 탐진치 탐심을 버리라면 그럼 재산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그러면 높은 직위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될 것이냐 다 비구가 될 거냐 그럼 제가 신자로서 살아가려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건강한 제가 신자가 설 땅이 없어요.
이렇게 돼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건강한 세속과 초세속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며 이거 좀 잘 살펴가지고 두 가지를 합쳐서 신불교를 하자. 인도에서 생긴 나바야나 말고 김정비식 나바야나를 하자. 인도 나바야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으로 계급 타파를 위해서 생긴 거지만 그게 아니고 현대 제가 신자 입장에서 건강한 세속인이 되면서 동시에 열반이나 해탈이라고 하는 최고 목표도 하는 양수 겸장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좀 저는 뭐 리더가 되어서 조직을 만들고 불교 운동을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리더십은 없고요. 다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책으로라도 써서 한번 그림이라도 그려보자. 이것이 이제 저의 목표이고 제 생각에는 올해 연말까지 쓰면은 한 원고 2,000매 정도 되는 책이 쓰여질 것 같아요. 다만 이 책이 좀 교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독자가 한 10명이나 될까 어려워서 안 읽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론은 필요하고 저는 그게 다 되고 나면 줌을 통해서 좀 몇 명이라도 공유를 하고 또 가능하면 출판을 한번 추진해보고 더 가능하다면은 이런 거를 아마 외국어로 번역해서 외국에도 좀 보내보면 혹시라도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번 총평을 해보자면, 뭐, 수박 거달기식으로, 뭐, 이제, 뭐 했습니다마는, 그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바야나, 또 뭐,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다 그 세속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불교가 지금 잘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일본, 뭐, 티베트 할 것 없이. 근데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불교는 왜 신도수가 떨어지고 그걸 뭐 자꾸 뭐 할 종교와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고 하는데 그런 날은 왜 잘 되냐 말이야. 그리고 또 출가자 수가 또 왜 감소하냐, 잘 안 들어오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탈종교라는 데만 그, 거기에만 그 어떤 기준을 삼을 게 아니고 틀이 좋고 제도가 좋으면 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지금 한국 불교는 하나의 전환점에 처해 있다. 나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보고, 앞으로 어떤 시대와 사회 중생들과 함께하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그 뼈를 깎는 각고의 어떤 그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되고 어떤 전환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지금은 하나의 터닝 포인트. 뭔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지금까지 이제 그 현재 그 불교 가지고 뭐 가지고 이제 그 지금까지 써먹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초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약초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복불교라든지 그런 것이 내가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게 전부가 돼서는 이제 안 되는 거고 또 어떤 어떤 선불교도 물론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데는 게 필요하지만은 전법 포교가 한 7, 80% 돼야 되고, 이제 물론 수행자들은 조용한 데 가서 뭐 수행을 해야 되겠죠,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항상 우리는 대중을 생각하는 그런 종교로서 불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쭉 이제 각 나라 불교를 이제 소개했지만은 그 나라 불교들은 항상 그 사회와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우리 불교가 그런 불교를 갖다가 거울 삼아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세계 불교에 이걸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어디 그 다니고 한 것을 갖다가 자랑하고 뭐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뭐 작가님이나 나나
그런 나라의 불교를 우리가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 불교를 좀 뭔가 새롭게 좀 해서 시대와 중생에게 다가가는 그런 불교를 창조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그 유튜브 시간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 같은 참 제가 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니까 너무나 이제 잘 진행되고, 어? 나 혼자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보다는 작가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좋았고, 또 나는 이 조회수를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꾸준히 올라가더라고. 당장은 뭐 몇백 하지만 쭉 시간을 두고 보면은 뭐 몇천. 응?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쌓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그런 뭐 회원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야말로 불출동 다수를 상대로 해 가지고 슬로우 모션으로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그 비유가 조회수가 이제 쌓여가고 뭐 기천 명이 되고 말이지 몇만 명이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우리의 생각들이 전달이 되고 또 하나의 그 우리나라 불교의 어떤 하나의 전환점을 모색하는데 조금이나마 좀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한 이제 작가님 여러 가지로 뭐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이제 일단 조금 이제 끝나고 좀 쉬었다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못한 게 있잖아.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 일본 불교. 그거는 좀 더 좀 시간을 두고 제가 또 조금 체계를 세워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몰랐던 세계 불교 흐름에 대해서 저도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로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경우는 제가 유튜브를 채널이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문학 채널하고 불교 채널인데요. 문학 채널이 회원 수가 한 10,000명 정도, 불교 채널이 한 1,200, 300명 되는데 회원 수로는 불교 채널이 적지만은 열동률로는 불교 채널이 더 높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 무슨 말이냐면은 문학이라는 건 하나의 취미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불교라고 하는 건 자기 철학의 문제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숨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하려면은 바짝 달라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질은 오히려 불교 채널 구독자들의 질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드는 이 영상들도 조회수는 적지만은 그러나 이제 불교를 정말로 알고 싶은 그런 한두 분에게는 아주 잘 모르는 정보를 잘 전달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동안 스님이 아니면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세계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는 불교라고 하는 행사가 있고 불교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다 가보는 이러한 우리 보검 이치란 박사님 모시고 여러 시간 동안 불교 잘 배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